안녕하세요.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프레임워크 CB 스파이더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이론적인 배경은 한 50% 정도 시간 투자를 좀 할 거고요. 약간 시연 쪽으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클라우드에 이제 접하게 되는 가장 문제점이 이제 한 두세 개만 써보셔도 이제 이런 환경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가 이제 그 부분을 대신 풀어주고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 같은 경우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개별 API들을 추상화시켜서 위쪽으로 이제 동일하게 올려주고 이제 요런 서로 다른 뷰, 서로 다른 API, 서로 다른 제어 방법 요거를 추상화를 통해서 단일 뷰, 단일 API, 단일 제어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제공하는 애들이 이제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메타 정보들, 그다음에 이제 VM에 필요한 인프라들, 쿠버네티스 그리고 파일 시스템, DB 그 외의 것들을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는 웹 기반의 어드민 웹, 그다음에 CLI, REST API 이들을 통해서 이제 앞에 설명드린 뭐 이러한 애들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열종 CSP에 대해서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의 특징은 이제 저희와 유사하게 이제 뭐 잘 가고 있는 이미 아시는 테라폼이나 플루미 이런 이제 애들이 있죠. 스파이더의 차이점은 이제 이렇게 커먼 드라이버 레벨의 커먼 인터페이스 가장 하부에 이제 이런 커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드라이버 착탈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러긴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이제 똑같은 API로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테라폼이나 플루미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환경, 좋은 프레임워크 뭐 이런 걸 제공하고 있지만 각 CSP별로는 이제 개별 스크립트, 개별 랭귀지, 개별 스펙, API 스펙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만 잘 만들어 두면 다양한 CSP를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모든 면에서 뭐 우수하다 이거는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저희보다 많은 거를 안정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반면 저희는 이제 서비스는 계속 확장해가고 현재는 적지만 빠르게 그다음에 다양한 CSP를 순식간에 이렇게 연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그 리더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공통 원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3종 VM 같은 경우 3종 인자 정도만 쭉 이제 이렇게 계속 셋업을 해주신 다음에 쭉 밀어넣으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동일하게 이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CSP로부터 크리덴셜을 받고 어떤 쪽의 리전들을 쓸지 뭐 그런 걸 좀 결정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커넥션 컨피그라는 거를 프로파일처럼 만들어서 이제 원하는 대로 등록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놓으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커넥션을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이런 애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VPC 시큐리티 그룹, 그다음에 VM 키페어, 그래서 베이직한 리소스들을 만들어 놓고 VM을 만들어서 제어할 수 있고 쿠버네티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M에는 디스크를 착탈할 수 있고 NLB 로드 밸런서를 붙여서 로드 밸런싱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한 시점에 VM을 스냅샷을 떠서 마이 이미지를 관리하면서 특정 시점에 VM을 다시 추가로 생성할 수 있는 뭐 그런 이미 이제 클라우드 사용하신 분들은 익히 쓰시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 정보들로는 이제 현재 API로 실시간으로 이제 리전 제공하는 리전 존 정보, 그다음에 VM 이미지들, 스펙 정보들, 그다음에 가격 정보들. 얘도 이제 VM 가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기존에 제공하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데이터에 대한 추상화가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얼그레이 버전부터는 똑같은 데이터 형식, 똑같은 데이터, 똑같은 이제 단위, 뭐 이런 모든 걸 이제 데이터 자체도 똑같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어서 좀 상위에서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 이제 얼그레이에서는 이렇게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새롭게 현재는 이제 프리뷰 버전 정도지만 출시를 이제 얼그레이 버전에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스파이더 어드민 앱 구성은 대략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탑에 이제 현재 연결된 선택한 커넥션, 그 커넥션이 이제 어떤 CSP, 어떤 리전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내가 내리는 명령이 어느 CSP, 어느 리전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게 이렇게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이런 주요 이제 자원들에 선택할 수 있고, 이제 대시보드는 현재 스파이더를 통해서 만든 자원들을 한눈에 이제 CSP에 상관없이 한눈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대시보드 하는 것처럼 대시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커넥션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선택되는 CSP 뭐 이런 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자원으로 아까 설명드린 애들, 그다음에 VM 인프라, 컨테이너 인프라로서 이제 클러스터하고 워커노드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래서 이렇게 컬러링 오렌지 색깔 비슷한 것들이 이번에 이제 많이 바뀌었거나 새로 나온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 정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전 전 정보, 프라이스, VM 이미지, VM 스펙 이런 애들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생성할 때는 똑같이 플러스 버튼으로 생성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고, 일괄 삭제할 수 있고, 각 자원들의 상태 정보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각 CSP들이 뭐 여기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고요. 각 CSP들의 해당 자원들에 대한 카운트를 제공하고, 클릭하면 이제 상세 정보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자원을 추가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컨트롤도 가능한 형태입니다. 실제로 이제 스파이더 REST API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시는 컬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스파이더 컨트롤이 CLI로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뭐 요자는 결국 이제 이런 형태 자원별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좀 더 풍부한 정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웨거 API가 코드 레벨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뭐 이렇게 들어오시면 서버 띄우고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실제 REST 규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많이 한 데이터 추상화 파트입니다. 구조는 이렇게 여전히 이제 실제로 CSP들이 제공하는 각자 개별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여기에서 이제 잘 버무려서 똑같이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애들, 그래서 동일 포맷, 제이슨 규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어드민 앱에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잠깐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 앱 설명드렸던 어드민 앱이고요. 커넥션을 선택합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아마존 거. 그래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실제 지금 순간 제공하고 있는 리전과 존의 목록을 이렇게 표준 포맷으로 그래서 이제 CSP들이 잘 완벽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스파이더에서 표준 도시 이름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격 정보, VM에 대한 가격 정보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각 리전별로 제공하는 가격이 달라서 현재 요 리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격을 이렇게 이제 제이슨이 편하시면 제이슨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사람이 볼 것 같으면 아까 테이블 뷰로 볼 수 있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VM 이미지 정보, 뭐 OS 배포판, 플랫폼,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표준 포맷으로 제공합니다. 스펙도 스펙 이렇게 뭐 CPU 정보, 그다음에 메모리 정보, 디스크 정보, GPU 정보 똑같은 포맷으로 똑같은 단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GPU를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마존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GPU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NCPV PC도 뭐 정보량은 적지만 똑같이 똑같은 제이슨 규격, 똑같은 이제 단위로 이제 똑같이 쭉쭉쭉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API 열어준 애들만 저희가 프라이스 같은 경우 나머지는 다 이제 끌어올려지는데 프라이스는 API를 제공 안 하는 애들이 있어서 뭐 그런 애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전부 이제 뭔가 게더링해서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VM 인프라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VM 만드시려면 이렇게 퍼블릭 이미지에서 우분투든 윈도우든 골라서 이렇게 VM을 하나 만드시고 디스크 용량 부족하면 이렇게 디스크 만들어서 붙여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큰 VM의 변화를 주기 전에 이렇게 스냅샷을 하나 떠놓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뭔가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이 스냅샷 뜬 걸 가지고 다시 그 상태에 그 디스크 붙인 상태로 물론 신규 디스크지만 데이터가 똑같이 다 카피되어 있는 그런 VM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 리눅스 계열하고 윈도우 계열을 게스트 OS로 제공하고 이렇게 이제 로그인 정보가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써보시면 이제 기존 CSP들은 이미지마다 CSP마다 저 아이디가 이제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걸 코드 내에서 핸들링하려면은 좀 복잡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렇게 추상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이렇게 좌측이 일반적인 개념이죠. 부하 분산 위에서 VM 여러 개 만들었고 등록해놓고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이 들어오면 적절히 분해해 주는 거. 스파이더 NLB 형상은 이렇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자가 콜을 막 집어넣을 거면 이렇게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리스너가 받아서 이렇게 뒤쪽에 요 그룹별로 이제 로드 쉐딩을 해줍니다. 그럼 그 안에 이제 VM에서 다시 실제로 콜을 받아서 서비스 해주는 뭐 사실은 일반적인 거고 CSP마다 사실은 이 구성들이 되게 복잡한 애들도 있고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파이더 같은 경우 이 형상으로 모든 CSP의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요거 잘 이해하신 후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이제 뭐 비슷비슷하지만 좀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드포인트 꺼내주고 클러스터를 만들어내고 대신에 이제 마스터에 해당하는 컨트롤 플레인은 얘들이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거는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워커 노드에 해당하는 이제 노드 그룹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피규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삭제, CPU판 만들 수 있고 GPU판 만들 수 있고 이 속에서 이런 거를 이제 가능합니다. 현재 제공하는 이제 그 쿠버네티스 CSP들은 이제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진행 중인 거가 이제 IBM하고 NCPV PC를 추가 작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활용은 이제 활용과 이제 스파이더가 제공하는 범위는 이렇습니다. 스파이더는 이렇게 공통 API로 어떤 CSP 제공하는 어떤 CSP들의 쿠버네티스 노드 뭐 이런 핸들링까지 제어를 해드리고 요거의 쿠브 컨피그를 꺼내드립니다. API로. 그러면 이제 뭐 기존의 쿠브 컨트롤이든지 오픈 렌즈나 렌즈 또는 쿠브 스피어 이런데 그 쿠브 컨피그를 세팅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파드도 던지실 수 있고 나머지 매니지먼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추가된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스파이더 물론 이제 클라우드들이 제공하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는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 이제 바리스타 또는 스파이더도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계획하고 있고요. 블록 스토리지는 이미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M에 어태치 시켜서 디스크 공간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번에 이제 얼그레이드해서 프리뷰 버전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미 많이들 사용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뭐 CD 한 장을 집어넣거나 영화 한 편을 넣거나 이러면 이제 키하고 그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실제로는 이제 뭐 파일로 보이게끔 많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스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파일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블록, 파일, 오브젝트 각 CSP들이 뭐 여러 개를 제공하는 애들도 있어요. 뭐 요거 말고도 또 더 있는데 그 중에 현재 대상으로 쳐다보면서 지금 스파이더가 엮어주는 애들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종 모습은 아니지만 현재 이제 그 S3라는 거가 아마존에 이제 에서 만든 거가 거의 업체 표준이다시피 해서 웬만한 CSP들은 전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각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전용 API도 제공을 하고 있으면서 저 S3 API를 아마존 거에 예를 들어 아마존의 툴을 얹어서 쓸 수 있게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도 일단은 S3 API 규격을 레퍼런스하고 그 규격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마존의 SDK를 사용을 해도 되지만 대표적으로 약간 제3자 입장에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가 미나이오가 있어서 요거의 그 고 패키지를 활용하고 나머지 실제 CSP에 콜을 던져가지고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의 API 셋이 지금 이렇게 좌측 필드처럼 돼 있고 현재 스파이더가 쳐다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가 동그라미 쳐 있는 거고 X 돼 있는 애들도 뭐 저희가 끝까지 안 하겠다 이건 아니고 지금 급하고 주요하고 많이들 쓰는 거부터 지금 제공을 하고자 현재 분류를 좀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파이더 오브젝트 스토리지 제공 형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켓을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오브젝트들을 담죠. 담을 때 나중에 찾아야 되니까 키를 다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담습니다. 똑같이 이제 뭐 사실 심플하죠. 스토리지 중에 가장 심플한 거가 사실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형상을 S3 표준 형태하고 표준 API로 제공을 이제 그간 뭐 다른 자원에 대해서는 스파이더가 추상화를 했지만 추상화가 따로 필요 없는 거죠. 이미 S3 표준 다 따르고 있기 때문에 추상화돼 있는 API를 가지고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애저만 지금 S3를 현재는 제공을 하진 않거든요. 기존에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붙을 수 있게 했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쟤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좀 쓰려고 기존 드라이버처럼 제공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여기에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스토리지들이 있을 거고 사용자는 뭐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통 또는 클라이언트 CLI를 통해서 업로드를 할 텐데 스파이더가 가운데 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스파이더 서버에 올려놓고 이렇게 내려 업로드하는 방법도 있고 올리지 않고 바로 브라우저에서 하지만 네트워크 트래픽이 이렇게 가는 방법이 이제 뭐 기본 방법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스파이더가 중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스파이더의 로드가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뭐 몇백 기가씩 이렇게 부어놓으면 그래서 이제 이 S3에도 이제 이런 프리사인드 URL을 제공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스파이더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미리 다 인증을 받은 다음에 뭐 복잡한 URL 하나 받으면 거기를 통해서 파일도 올릴 수도 있고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스파이더는 나머지 컨트롤만 하고 실제 파일들이 오르내릴 때는 직접 CSP에 접근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드민 웹에 이제 제공하고 있는 S3의 관리 페이지는 다 이제 저 프리사인드 URL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동 구조는 아까 이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애저가 이제 특이하게 S3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애저 API를 써가지고 위쪽으로 저희가 추상화를 시켜서 똑같이 붙이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직 진행을 하지는 않았고 나머지 CSP들은 구종의 CSP들은 전부 이제 S3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미나이어 패키지를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쉐어드 드라이버를 하나 만들어서
서버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저희 바리스타의 생태계가 있거든요. API 구성이나 뭐 그 API 자체 형상. 그래서 얘는 기존처럼 그대로 이렇게 요 라인을 통해서 똑같이 기존 바리스타 생태계로 제공이 되고, 요거가 이제 배포된 자료에는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요거를 몰랐다가 하다 보니 이제 이쪽에 생태계가 되게 많은 분들이 이미 쓰고 계시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가 윈도우의 S3 브라우저 같은 경우, 뭐 각 CSP에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쓸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스파이더도 이렇게 이쪽 S3 API를 표준 그대로를 퓨어하게 제공을 해주는 부분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두 채널을 통해서 쓸 수 있고, 이렇게 기존의 이제 S3 생태계의 툴들을 붙여가지고 쓰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애니콜입니다. 추상화 단점이 이제 모든 CSP가 제공하는 기능들이 대부분 올라가지죠. 근데 특정 뭐 예를 들면 뭐 GCP의 TPU AI 쪽 쓰는데 지금 없죠. 다른 CSP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추상화에서 빠져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추가할 때 쓰실 수 있는 거가 애니콜입니다. 뼈대가 잘 잡혀 있고 규격이 있고 그 규격대로 집어넣으면 놓고 드라이버 추가하시면 이제 나머지 스파이더가 관리하는 자원들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뭐 이렇게 API로 모니터링해 보는 거 아마존 거, 그다음에 GCP의 TPU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아마존의 코스트 인포 핸들링하는 거가 사례가 있습니다. 지원 도구가 있습니다. 앞에 그 리더분의 자료에서도 한번 소개가 드린 것처럼 MC 메타라는 것도 있죠. 이게 그래서 스파이더는 기본적으로 다 실시간 API를 콜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필요한데 느린 애들이 있어요. 나머지 컨트롤하는 거야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이슈가 없는데 데이터에 대한 거가 느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렇게 MC 메타가 스파이더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현재 정보를 끄집어 가서 캐싱을 하고 있다가 키워드 검색이나 뭐 다양한 조합에 의한 검색 이런 거를 빠르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의 정보, 이미지든 스펙이든 이런 걸 보고 다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지금 사실은 기존에 한번 배포했다가 지금 이제 수술 중입니다. 대거 수술 중이고 굉장히 많이 바뀔 거고 그래서 7월쯤에 배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CB허브라는 거가 이제 드라이버 베이스라 플러긴 시켜가지고 계속 드라이버를 껴넣을 수 있는데 저희가 배포하는 드라이버 외에도 사용자들이 이제 추가적인 뭐 조그만 거 특정 기능만 하는 이런 애들을 이제 붙이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파이더가 어디에 있더라도 CB 허브에 넣으면 뭐 사실 이런 모델이 여기저기 다 있죠. 보통 허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하나 등록을 해놓으면 배포되어 있는 뭐 그런 실제 스파이더들에서 뭐 필요할 때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드라이버가 로드돼서 활용할 수 있게 얘는 현재는 8월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CSP하고 자원 현황입니다. 이렇게 오렌지색 들어있는 거가 이번에 좀 많이 작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뭐 혹시 사용해 보시려면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쳐다보고 현황을 아시고 현재 단기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열심히 테스트하고 추가 그래서 풀리 API는 그 S3의 풀 API는 아직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채워서 7월 배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 나스 같이 NFS 호환되는 거 8월. 그다음에 이제 DB. 그다음에 이제 API로 모니터링 정보를 저희가 바깥에서 끄집어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끄집어내기도 하죠. API를 이게 CSP가 이미 다 수집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자기들 돈을 들이면서 그거를 이제 평상시에는 필요가 없죠 대부분. 근데 모니터링이라는 게 수집해놓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계속 수집을 하죠. 그런 거를 CSP에 이미 있는 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API로 끄집어서 올려주는 걸 추상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연을 들어가겠습니다. 시연은 총 2가지 제가 배포한 자료에는 2가지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요거를
통합한 형태로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1번, 2번 시연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시연은 이제 요거를 그래서 이제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스파이더 서버를 띄우고 어드민 앱을 가지고 이런 애들을 컨트롤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이렇게 근데 이제 타이틀이 지금 저희가 이번 서브 주제가 전 세계 클라우드를 내 손 안에 멀티 클라우드 이런 타이틀이 붙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그냥 행사 참석하시고 돌아가시면은 근데 전 세계 클라우드를 내 손 안에서 정말 뭘 했어? 이제 이런 느낌이실 수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냥 서버에 띄워가지고 바리스타 서버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내 손에서 그럼 서버를 들고 다녀?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믿지 못할 상황 뭔 게 있으실 수 있죠. 대부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럼 보여주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넣어가지고 하는 거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근데 굳이 뭐 이렇게 근데 저걸 해보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태 모든 기능을 저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뭔가를 하기보다는 지금 사실 S3 요것도 핸드폰 보시면 앱 보면 S3에 대한 앱들이 또 꽤 되거든요. 딱 S3만.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도 멀티클라우드도 모든 인프라를 다 핸드폰에서 뭔가를 주물럭거리기보다는 특정 리소스 VM이면 VM만 굉장히 심플하게 해서 버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뭐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연은 이제 기능 시연입니다. 원코드 멀티클라우드 타이틀인데 뭐 사실 기본이 원코드 멀티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그냥 기능 시연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CSP를 바꿔도 다 똑같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연이 조금 이걸 모르고 이제 들어가시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왼쪽에 있는 거가 실제 핸드폰입니다. 이게 요거고요. 7년 된 겁니다. 지금 뭐 잘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미러링을 해서 윈도우 데스크탑의 좌측 측면이 그대로 미러링이 돼서 화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는 실제 이제 이 미러링된 화면 핸드폰에서 기능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뭐 사실 서버가 여기 떠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사실 다 그냥 되는 거예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면. 그래서 나중에 좀 큼지막한 실제 PC에 웹브라우저를 커다랗게 놓고 어드민 앱을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해서 터널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터널링을 한 다음에 이쪽에 로컬 호스트로 액세스를 하면 API 콜을 하면 실제로는 이제 이쪽 서버에서 콜이 됩니다. 미러링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화면만 당겨서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액션은 전부 핸드폰 자체에서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화면만 오는 거고 우측은 실제 CS 클라이언트 서버처럼 서비스 콜이 가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서버는 다 이쪽 지위에서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신 정도, 총 세 가지 신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연을 처음에 이렇게 실제 핸드폰을 등장해서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좀 쾌적한 화면으로 미러링을 해서 좀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가 이제 어차피 이제 어느 정도 다 신뢰가 쌓였으니까 그냥 브라우저만 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 스파이더에 그렇게 세 가지 장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신 후에 들어가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정입니다. 등장인물은 실존 인물들입니다. 나머지는 허구고요. 스파이더는 실제입니다. 실제 이제 저희 큰딸이 이렇게 호주에 지금 그림 그리는 애고 뭔가 이제 하다가 뭐 렌더링이 필요한데 이 실제로 노트북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부족하죠. 그래서 요거를 아빠한테 멀티클라우드 한다면서 뭐 빨리 하나 만들어 줘봐. 약간 이제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집에서 퇴근하고 TV 보다가 이렇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죠. 노트북도 놓고 왔고 서버 따로 없죠.
핸드폰을 가지고 VM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아까 보여드렸던 제 핸드폰이고요. 그거를 이제 카메라로 직접 찍은 겁니다. 이건 이제 아빠 손입니다. 이렇게. 창분할을 해서 아래쪽은 서버, 위쪽은 어드민 앱이 이제 올라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를 실행을 안드로이드 암 64비트짜리 띄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드민 앱 위쪽에 올려서 이렇게 이제 대시보드를 현재 이제 등록된 커넥션에 자원들이 아무것도 없죠.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제 미러링을 해서 화면만 왼쪽에 이렇게가. 그래서 왼쪽은 주로 스파이더 온유어 핸드 시연용이고 오른쪽은 주로 이제 원코드 멀티 클라우드 기능 시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서버 쪽에서 이제 터널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 화면이고 안드로이드 OS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컴퓨터 쪽에 브라우저에서 커넥션을 하면 얘가 API 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똑같이 대시보드를 띄워놔서 자원이 정말 똑같이 만들어지나 어찌나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본 자원을 한꺼번에 귀찮으니까 쭉 지금 만들어라고 그거를 스마트폰에서 스파이더 서버가 받아서 기본 자원까지를 키페어까지를 쭉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CSP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핸드폰 쪽으로 가서 이렇게 VM을 하나 만드는 거를 실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드민 웹에서 방금 전에 만든 기본 자원들이 기본 셋업이 돼요. 이걸 뭐 여러 개 있으면 선택할 수 있고 이미지하고 VM 스펙 정도만 입력하고 나서 VM 하나 추가 이렇게 하면 이제 한 16초 정도 걸렸는데 아마 좀 빠르죠. 그래서 이제 실제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보시면 PC의 어드민 앱에도 대시보드에도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 이렇게 갔다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쪽은 신뢰가 이제 쌓였죠. 정말 스마트폰 서버에서 도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능 시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든 거 다시 이제 뭐 여기로 들어가면 터미널도 연결할 수 있어요. 직접 웹에서. 그래서 이제 디스크 그 만든 VM에다가 디스크를 하나 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디스크 쪽은 이제 이렇게 타입 선택할 수 있고 사이즈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 부족할 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VM 골라서 어태치를 할 수 있습니다. VM 하나밖에 안 만들었죠. 그래서 VM에 다시 가보면 이렇게 상세 정보에 가보면 디스크에 금방 어태치한 거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 이제 추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스냅샷을 뜨러 갑니다. 그럼 현재 상태의 VM의 스냅샷이 떠지고 그 떠진 이미지는 마이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럼 현재는 이제 상태가 unavailable이지만 이제 액티브 상태, 가능한 상태가 되면 VM을 또 찍어낼 수 있습니다. 적어가지고. 그다음에 NLB 설명드린 것처럼 NLB 요소가 좀 복잡하지만 그냥 일단 디폴트로 한 다음에 VM만 선택 몇 개 하신 다음에 add NLB 하면 어떤 CSP 간에 NLB가 만들어집니다. NLB가 실제로는 좀 복잡하긴 한데 리스닝하는 놈 뒤에 이제 실제 서비스를 콜할 VM 그룹들 그다음에 이제 그 VM이 잘 되나 안 되나 헬스 체크하는 거. 처음에 바로 만들면 리스너가 응답을 안 해요. 모든 이건 CSP 입장에서 응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체크를 하면 이제 리스너가 NLB의 리스너가 가동을 해요. 그때 이제 헬스 체크 쪽을 가보면 이렇게 건강한 VM이 그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요건 다 이제 CSP API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는 텐센트에서 한번 만들러 가요. 지금까지는 아마존이었고 가운데 어드민 앱은 코드는 다 똑같아요. 지금 텐센트를 골랐고 텐센트에 이렇게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노드 그룹 워커가 아직 없는 클러스터만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얘도 이제 상태가 클러스터가 액티브 상태가 되면 노드 그룹을 뭐 CPU 팜을 넣을 수도 있고 GPU 팜을 넣을 수 있고 섞어서 넣을 수도 있고 그건 사용자 섞어서는 아닙니다.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팜을 여러 개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간단히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추가를 해서
노드 그룹이 이제 생겼죠. 디폴트 2개의 VM이 생기는 놈이고, 그래서 얘도 좀 상태가 조금 있다가 보면은 실제 어떤 VM이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 보시면 실제 현재 붙어 있는 VM CSP가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에서 잘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세스 포인트 가면 엔드 포인트하고 쿠브 컨피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쓰셨던 것처럼 요 쿠브 컨피그를 복사해서 도구들 오픈렌즈나 쿠브 스피어 그 외에 쿠브 컨트롤 관리 도구 같은 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거 쿠브 KT 클라우드 VPC의 S3 같은 경우를 이제 또 CSP를 바꿔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맨 아래 S3가 있죠. 그래서 바켓스 하나 처음에 만들고 심플합니다. S3는.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뭐 작은 거 오메가짜리랑 1기가짜리 파일을 동시에 이제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면 KT 클라우드 VPC가 조금 올라가고 하는 거 가까워서 그런지 좀 빨라요. 그래서 2개가 올라갔죠. 요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스파이더 전용 API, 바리스타 생태계 API를 쓰신 거고, S3 브라우저라는 거가 있어요. 저희 건 아니고 통상 쓰시는 거. 그래서 요렇게 여기다가 지금 스파이더 서버 102 서포트로 진행이 되고, 커넥션 컨피그 아까 스파이더에 쓰던 거,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무거나 이제 현재는 안 써요. 아무거나 집어넣고 저장을 한 다음에 그 프로파일을 선택하면 이제 스파이더 쪽으로 들어와요. 표준 S3로. 그래서 방금 만든 거 똑같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S3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파일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같은 바켓에다가 요거를 아마 올릴 거고, 그러면 S3 브라우저에서 업로드한 파일이 잘 들어갔고, 어드민앱에서도 스파이더 쪽의 API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핸드폰으로 돌아와서 실제 얘가 중간에서 다 지금까지 S3 컨트롤을 했고, 얘도 이제 어드민 앱이 아까 띄워놨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핸드폰에서도 요걸 올려놓은 걸 다운받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 커다란 1기가짜리도 올렸고, 그 1기가짜리를 이제 이 핸드폰에서 뭔가 필요해서 다운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드민 앱을 통해서 이쪽 PC에서 올려놓은 거를 이쪽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핸드폰에 다운로드 폴더에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기가짜리를 이렇게 다운로드를 쭉 받고, 여기 이제 빨리 돌립니다. 막 돌려서 다 다운 받으면 플레이를 해보면 오전에 보셨던, 오전이 아니구나, 아까 이제 리더분이 설명을 해줬던 바리스타 에이전트 시연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S3 서비스를 놓고 보통 이제 핸드폰에도 보시면 S3에 관련된 드라이버 마운트할 수 있는 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거를 굉장히 빨리 했지만 시간상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 이 가이드를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특정 부분 궁금하시면 뭐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